그 여자 뱃속에까지 한 번에 처리하겠다니까요. 공기를 가르며 들려온 그 한마디가 내 숨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내 이름은 한상철, 67. 대장암 재발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하나밖에 없는 딸 미영이의 얼굴을 보러 음식점에 들른 길이었죠. 하지만 가게 뒤편 식당 주차장에서 담배 한 갭이 물고 서 있는 사위 강민호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됐습니다. 보험금 들어오면 깔끔하게 끝내자고요. 차라리 사고처럼 처리하는 게 나아요. 그 여자 요즘 뱃속에 애 때문에 몸도 무겁고 불편하니까 괜찮잖아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우리 미영이 지금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다는 걸 민호는 알고도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벽을 짚으며 가까스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도저히 가게 문을 향하지 못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딸 앞에서 이 얼굴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걸 알게 된다면 미영이가 무너질 게 분명했거든요. 내가 무너지면 그 아이는 더 무너질 테니까요. 자동문 앞에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암 선고를 받았을 때보다 이 순간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내 생명보다 소중한 내 딸이 누군가의 계획 속에서 천천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으니까요.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가 주머니 속에서 바스락거립니다. 간전이 확인됨. 남은 시간 약 3개월. 그 종이 한 장에 내 남은 삶이 박제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미영이, 오직 미영이 뿐이었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하고 다시 가게 앞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용기를 내어 문을 열자 종소리가 울립니다. 미영이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딸의 얼굴,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웬일이세요? 전화도 없이. 미영이 놀란 얼굴로 달려옵니다. 임신한 딸의 모습을 보니 꿈에서라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라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들렀어. 밥이라도 먹으려고. 더듬거리며 대답하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영은 나를 자리에 앉히고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순간 사위 민호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오셨네요. 오랜만이에요. 민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전화로 내 딸을 죽이겠다고 말하던 그 입으로 지금은 웃으며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젓가락이 부러질 듯 꽉 쥐어졌습니다. 민호야, 요즘 장사는 어때? 간신히 목소리를 가다듬어 물었습니다. 민호는 한숨을 쉬며 경기가 안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초조함이 느껴졌습니다. 미영이 다가와 남편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아빠 배 많이 나왔죠? 벌써 5개월 차예요. 미영의 행복한 얼굴을 보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숨기고 딸의 행복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딸을 구할 계획이 서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아, 아빠가 널 지켜줄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내 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리라 결심했습니다.
가게를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머릿속엔 민호의 전화 내용이 반복해서 울립니다. 길가에 멈춰선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재구의 이름을 눌렀습니다. 조재구 30년 지기 친구이자 전직 강력계 형사입니다. 여보세요, 상철이? 재구야. 만나자. 지금. 1시간 후 강남의 한 술집. 재구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백지장 같아. 재구야. 병원에 다녀왔어. 대장암이 재발했대. 간으로 전이 됐고 남은 시간은 3개월이래. 재구의 표정이 무너집니다. 순간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야.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습니다. 민호의 통화 내용, 그리고 딸과 뱃속 아이의 위험. 그 자식? 진짜? 형사 시절의 날카로움이 되살아난 눈빛입니다. 재구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강민호. 나이는? 직업은? 미영이하고 결혼한 지는 얼마나 됐지? 38, 음식점 공동대표, 결혼 6년 차.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동안 의심스러운 행동 없었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적어도 내가 아는 한 민호는 겉으로 보기엔 괜찮은 사위였습니다. 잠깐만. 지난번에 민호가 술 취해서 가상화폐 투자했다가 큰 돈 잃었다고 말한 적 있어. 미영이는 모르는 것 같았어. 재구는 즉시 메모했습니다. 돈이구만. 돈 문제야. 빚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재구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이봐, 상철아. 난 널 도울 거야. 하지만 알아둬. 이건 쉬운 일이 아니야. 재구야, 내 인생 마지막 부탁이다. 내 딸 좀 살려줘. 목이 메어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구는 묵묵히 내 어깨를 잡았습니다. 걱정 마. 우린 함께 할 거야. 내가 민호를 조사하고 미행할게. 넌 미영이 곁을 지켜. 지금부터 24시간 동안 민호의 모든 것을 파헤칠 거야. 사업 상황, 빚, 보험 계약. 모든 걸 확인할 거야. 그 말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재구는 이런 일에 탁월했습니다. 상철아, 내 병은 정말 방법이 없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구야, 병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 내가 가기 전에 미영이를 지키지 못할까봐 두려워. 재구는 내 손을 힘껏 잡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무언의 맹세를 나눴습니다. 마지막 작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재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철아, 좋은 소식은 아니야. 민호, 대부업체에 빚이 있어. 꽤 큰 액수야.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재구의 목소리가 긴박했습니다. 어제 민호가 보험회사에 들렀더군. 미영이 이름으로 된 생명보험 계약 내용을 변경했어. 보험 금액을 2배로 올렸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민호의 계획이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뭐, 벌써? 그래,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상철아, 오늘 있었던 일은 더 심각해. 민호가 어제 자동차 정비소에 갔어. 내가 미행했지. 브레이크액을 보더라고. 그리고 오늘은 가스회사 직원 옷을 구했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상상 속 그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우선 미영이를 절대 혼자 두지 마. 그리고 내가 증거를 더 모을게. 통화가 끝나고 바로 미영이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딸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가게에 도착하자 미영이 홀로 청소 중이었습니다. 민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또 오셨네요? 미영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눈밑이 퀭했습니다. 미영아,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미영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민호가 요즘 이상해요. 밤에 자주 외출하고 전화도 몰래 받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의 눈에도 이미 민호의 이상한 행동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호가 요즘 제 통장도 자주 확인해요. 그리고 어제는 제 보험 서류를 가지고 나갔어요. 이 말을 들으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구의 말이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미영아, 오늘부터 내가 여기서 좀 도와줄게. 내가 혼자 있는 건 안 될 것 같아. 미영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갑자기요? 아버지,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건강은?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아버님, 또 오셨네요. 민호의 손에는 작은 공구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네, 미영이가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좀 도와주려고. 민호의 눈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아, 이거요? 가게 가스레인지가 말썽이라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가스? 사고를 위장하려는 계획. 그래, 내가 같이 봐줄까?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간단한 거라. 그날 밤 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제구야, 민호가 가스레인지를 만지려고 했어. 증거는? 뭐라도 찍었어?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민호의 모든 발자취를 쫓고 있어. 곧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거야. 제구의 말에 한숨을 돌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민호의 한 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는 매일 미영이의 가게에 출근하다시피 했습니다. 미영이는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이내 내 존재를 편안해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계속 도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민호가 바쁘다고 가게 일을 신경 못 쓰거든요. 미영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바쁘다는 핑계 뒤에 숨은 민호의 계획을 그녀는 모릅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은 후 미영이가 갑자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영아, 괜찮아?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배를 부여잡은 그녀의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 서둘러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태아에게 좋지 않으니 안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세 번째 신호음이 울리고 나서야 받았습니다. 네, 아버님. 미영이가 병원에 있어. 태아가 위험할 수 있다고 하더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중요한 미팅 중이라. 곧 끝나면 바로 가볼게요. 하지만 민호는 그날 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미영이를 집에 데려다주고 간호하는 내내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민호가 변한 것 같아요.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딸의 눈물을 보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민호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철아, 중요한 정보야. 민호가 어젯밤 대부업자와 만났어. 돈을 더 빌리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런데 거절당했어. 그래서 민호가 미칠 듯이 화를 냈어. 일주일만 더 기다려라. 큰 돈이 들어올 거다라고 소리쳤대.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구야, 증거는 충분해? 거의 다 모았어.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해. 녹음이나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그때 미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민호가 내일 저를 외곽 창고에 데려가려고 해요. 식자재 점검하러 간다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재구에게 급히 말했습니다. 내일이야. 민호가 미영이를 외딴 창고로 데려가려고 해. 재구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떨렸습니다. 절대 가게 하면 안 돼. 내가 지금 바로 갈게. 그날 밤 우리는 마지막 작전을 세웠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민호를 덫에 걸리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가슴 한편에선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계획이 실패하면, 미영이가 위험해지면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은 내 병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직 딸의 안전만이 중요했습니다. 미영아, 아빠가 지켜줄게. 반드시.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결전의 날입니다. 재구가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장비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도청 장치야. 내가 미영이 옷에 달아. 그리고 이건 내 옷에 달 거고. 떨리는 손으로 장치를 받았습니다. 재구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상철아, 오늘 우리가 실패하면 미영이는 정말 위험해. 그러니 내 지시를 정확히 따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미영이가 민호와 창고에 가는 것을 막고 대신 내가 민호를 만나러 갑니다. 재구는 현장에 잠복하며 모든 것을 지켜볼 예정이었습니다. 재구야, 만약 뭔가 잘못되면. 재구가 내 말을 끊었습니다. 걱정 마. 경찰에 연락해뒀어. 신호만 하면 바로 출동할 거야. 아침 9시 미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영아, 오늘 창고에 가지 마. 아빠가 대신 갈게. 미영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 그냥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내가 민호 만나서 창고 정리 도와줄게. 미영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동의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병원에 정기 검진이 있었습니다. 11시 외곽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비는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주변은 으슥하고 인적이 없었습니다. 상철아, 위치 확인됐어. 조심해. 재구의 문자가 왔습니다. 그는 이미 창고 뒤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민호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그가 차에서 내리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 미영이는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어. 내가 대신 왔지.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오늘은 다음에 하죠. 그가 돌아서려 했습니다. 급히 말을 걸었습니다. 잠깐만, 민호야. 이왕 왔으니 창고 좀 보고 가자. 내가 도와줄게. 민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 안은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식자재와 주방 용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민호야, 그 가방에 뭐가 있어? 민호가 흠칫 놀랐습니다. 아, 이거요? 그냥 공구들이에요. 그래, 한번 볼 수 있을까? 민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날카롭고 위험한 눈빛이었습니다. 아버님, 왜 갑자기 이러세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민호야, 나 다 알고 있어. 내가 미영이를 해치려는 거. 순간 민호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뭐라고요? 보험금 때문에 미영이를 죽이려는 거 다 알아. 민호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공구들과 함께 가스밸브 조작 장치가 있었습니다. 역시 맞았군. 민호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아버님은 너무 많은 걸 알아버리셨네요. 민호의 말에 온몸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공구를 꺼내며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미영이 모르게 조용히 물러나시지 그랬어요? 어차피 아버님은 얼마 못 사신다면서요. 그의 냉소적인 웃음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감정을 억눌러야 했습니다. 왜 그랬어? 미영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민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사랑? 그런 거 중요합니까? 지금 제게 필요한 건 돈이에요. 빚 때문에 목숨이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내 딸을 죽이려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보험금이 유일한 탈출구였으니까. 민호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공구가 흉기처럼 보였습니다. 원래는 사고처럼 꾸밀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됐으니 방법을 바꿔야겠네요. 순간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가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움직이지 마. 제구가 단호한 목소리로 나타났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경찰은 이미 출동 중이야. 넌 이제 끝났어. 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갑자기 내게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공구가 빛을 반사했습니다. 상처라 피해. 제구의 외침과 함께 나는 재빨리 옆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민호의 공격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 순간 창고 문이 열리며 여러 명의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움직이지 마. 민호는 꼼짝없이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람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함정이었어요? 당신들. 제구가 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성공이야. 녹음도 완벽하게 됐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딸을 위협하던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경찰서에서 민호의 범행 계획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보험 사기뿐만 아니라 대부업체와의 불법 거래, 이전의 사기 행각까지 모두 밝혀졌습니다. 아버님, 조사실에서 나오던 민호가 마지막으로 내게 말했습니다. 미영이에게 모든 걸 말할 건가요?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당연하지. 미영이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영에게 전화했습니다. 모든 일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미영아, 아빠 좀 만나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미영이를 만나 모든 진실을 말했습니다. 민호의 계획, 빚,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까지.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영아, 미안해. 이런 아픔을 겪게 해서.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가 절 구해주셨잖아요. 고마워요. 그녀의 손이 배를 감쌌습니다. 그 작은 생명도 지켜낸 것입니다. 이제 끝났어. 다 괜찮을 거야.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비록 내 생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임무는 완수했습니다. 민호의 체포 이후 2달이 지났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증거가 확실했고 민호도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미영이는 처음엔 무너질 것 같았지만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홀로 가게를 계속 운영했고 뱃속의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검진 결과 들었어요. 아기가 정말 건강하대요. 상희가 감사하게도 잘 자라고 있어요. 미영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전화기 너머로도 그녀의 행복이 느껴졌습니다. 다행이구나. 상희. 좋은 이름이야. 손녀 이름을 부르니 내 심장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상희가 태어날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테니까요.
병세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병원 침대에 누워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재구가 자주 병문안을 왔습니다. 오늘 기분이 어때? 재구가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좋아. 미영이가 아기 검진을 받았는데 아주 건강하대. 재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딸이라고? 엄마 닮았으면 예쁘겠네. 웃음이 나왔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워 오는데도 이런 소소한 행복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재구야, 부탁이 있어. 재구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뭐든지 말해. 나 없을 때 미영이랑 아이들 좀 지켜줘. 재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노트북을 펴고 미영이와 태어날 손녀에게 영상 편지를 녹화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미영아, 넌 아빠의 전부였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지. 그리고 상이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손녀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미영이가 제 이름을 따서 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한상철의 상자를 따서 상이. 할아버지는 널 직접 안아보지 못하겠구나. 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 올 거라는 사실만으로도 할아버지는 행복했단다. 한 달 후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미영이가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배는 더 불러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버티세요. 상이가 태어나면 보여드릴게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미영아, 아빠는 행복했어. 내가 내 딸이어서. 그날 밤 고요히 눈을 감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병원의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미영은 작은 생명을 품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상이야. 할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 하셨는데. 퇴원하는 날 재구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미영아, 이건 너희 아버지가 남긴 거야. 상이가 태어나면 보여주라고 하셨어. 봉투 안에는 USB가 있었습니다. 미영은 집에 돌아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과 따뜻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빤 너 하나 지키려고 그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버텼단다. 그만큼 넌 아빠에게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어.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아빤 이미 다 가진 거야. 그거면 됐어. 정말 그거면 됐어. 행복해야 한다, 내 딸.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